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이 대시 만나러 갑니다. 시간입니다. 미준 애청자분들께서 한 번쯤 만나보고 싶으실 만한 주식 투자의 전문가 혹은 4차 산업혁명의 각 섹터를 이끌어가고 계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만나보는 순서거든요. 오늘은 주식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주식의 모든 것 미주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주모님 반갑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하고 이름도 비슷해서 언젠가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네요. 네네. 초대해 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음, 영광입니다. 그 뒷배경을 보니까 그 월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계신 거죠? 네, 미국 지금 서부 쪽, 네, LA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미국에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네, 거주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서 꾸준히 계속 여기서 살았어요. LA 쪽에 아, 계속 있었고요. 미주모님께서는 미국 주식의 모든 것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 현지의 금융기관에서 지금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인지 궁금하고 또 시청자분들께 본인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직종을 주식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금융 쪽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은행 관련, 금융 관련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만들고 뭐 예측하고 프레딕션 하는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최근에 직업을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아,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매니저로 일할 때는 제가 주식 관련 데이터도 좀 관리를 했지만, 그 회사의 커스터머 관련 데이터도 관련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하신 전문가들이 많고, 투자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약간 중장기 텀 투자, 그리고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중간 아니면 좀 더 거래량이 보이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회사예요. 전 여러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한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다른 투자 방법과 펀더멘털과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둘 다 분석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EPS나 레비뉴나 뭐 마진율이나 뭐 배당률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브레이크아웃 등이나 등등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네, 관리하면서 배울 수 있으면서 그러한 계기가 됐던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랑 예전에 제가 또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텔에 있을 때 그 레비뉴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이제 레비뉴 네.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과거 데이터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마크로에서 진행되는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그 포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호텔의 음, 고객들이 어느 정도 이제 디맨드가 있을지 그 포캐스트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네. 며칠부터는 며칠은 뭐 객실 가격을 어느 정도에 팔면 지금 오큐판시가 잘 나올든지 아니면 언제는 지금 굉장히 호황이니까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어차피 만실될 거니까 비싸게 팔아서 좀 그 마진도 높이고 매출도 극대화하고 뭐 이런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네. 얘기 듣고 있는데 비슷한 그 느낌이 물론 이제 저 네. 약간 그 맞습니다. 주식 관련 쪽이니까 다른 면은 있지만 재미있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둘 다 이제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미국 서부 쪽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뭐 경기 둔화 이런 징조를 지금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정말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꼭 살펴야 되는 점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일단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 6개월 동안 거의 두 배가 뛴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기름값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물론 저도 어느 정도의 임팩트는 지금 받고 있지만 지금 제일 큰 임팩트를 받고 있는 분들이 lower class income 쪽 그런 분들이 크게 임팩트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좀 편하게 좀 더 심플하게 레이아웃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내가 월 버는 돈이 3,000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다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름값을 평균으로 막 300불로 한 달에 300불로 계산할 때 지금 막 500불, 600불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300불을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를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사시는 분들이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적인 임팩트가 나오죠. 나는 그 300불을 이제 옛날에는 쇼핑에 썼는데 거기에 이제 덜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300불은 이제 뭐 넷플릭스 서브스크립션을 끊을 건가? 아니면 뭐 아마존 프라임을 끊을 건가? 뭐 제가 그냥 example을 몇 개 말씀해 드렸는데 그냥 예. 이러한 임팩트가 지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연준은 지금 초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 인플레이션을 내리려면은 할 수 있는 게 금리를 올리든지 밸런스 시 리덕션을 더 빨리 하든지 그 두 개밖에 초이스가 없는데 연준의 툴 중에서 그게 아쉽게도 주식 시장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결과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악순환가 좀 보이기 시작했고 근데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세일스포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어닝을 봤을 때는 뭐 어닝 가이던스를 올렸고 근데 매출 가이던스를 내렸는데 거기서도 말을 했어요. 우리 이제 hiring effort 그러니까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슬로우 다운이 있을 거라는 말이 있었고 오늘도 테슬라도 또 예. 10% 리덕션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임팩트가 아쉽게도 천천히 지금 보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여전히 음식 가격도 지금 많이 높아졌고 내려갔다는 느낌은 안 나요. 아직까지. 자,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나 해드리면 소비자, 몰도 가고 이제 쇼핑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예. 아직까지 그 바잉 액티비티, 소비자 액티비티 자체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매스터카드나 비자,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나가서 스pen딩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예. 비자나 매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사실. 그리고 최근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았어요. 성장률도 좀 보였고요. 예. 근데 이제 페이팔,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은 최근에 좀 실적이 안 좋아요. 그거는 그렇죠.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컨슈머 스펜딩이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컨슈머 스펜딩 자체가 디지털 페이먼트에서 좀 이제 나가서 스펜딩하는 그러니까 트래벨 리오프닝 쪽이 그래도 최근에 좀 낫다, 괜찮게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예. 최근에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물론 하락장 때문에 좀 주가가 최근에는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올렸어요. 예상보다 더 프로핏을 예상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료비도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그만큼 또 티켓 가격, 디맨드가 높기 때문에 티켓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메이크업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은 좀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으로 투자하는 게 단기적으로 적어도 단기적이론가 아니면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예.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게 많아요.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따가 네, 시간 되면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미국에 계신 분이 직접 느끼시는 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한국에서 그냥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양적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왜냐하면 뭐 방금 말씀해 주신 테슬라, 세일즈포스 외에도 2주 전인가 이제 월마트 타겟이 실적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면서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그 기업들의 어닝이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자,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제 소비자 지출하고 임금이 버텨주고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이게 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해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실 미주모님을 모시면서 제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그 미주온 채널에 출연해 주신 첫 번째 차트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차트 분석에 대한 기술적 그런 그 이론이라든지 방법론을 좀 배우고 싶어요. 가능하시면 혹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좀 기본적인 차트 읽는 법을 우리랑 함께 좀 공유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 몇 개를 꼭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까 예, 얘기를 예.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바로 차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예, 예, 이거는 그렇게 꼭 해주시죠.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 중 하나인데 요게 지금 인플레이션과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요 검은색 보이시죠? 요 예, 검은색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요 빨간색이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 신기한 게 여기 1950년부터 이제 1980년 좀 지날 때까지인데 딱 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40년 최고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예. 다행히 최근에 연준이 모니터링하는 PC 데이터가 약간은 지난달 대비 조금은 내려왔어요. 근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약간 내려오기 시작할 때 주가가 항상 바닥이었어요. 그러네요. 인플레이션이 여기서도 쭉 좀 내려오다가 여기가 바닥이었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바닥이었고, 또 여기서도 예, 쭉 올라가다가 엄청나게 주가 하락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다. 예, 굉장히 인버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정말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차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 CPI나 PC 이런 걸 굉장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꼭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지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주식 바닥을 조금 예상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랑 또 같이 봐야 되는 점 중 하나가 유가 가격이에요. 유가 가격이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주식들이 지금 계속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꼭 투자에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언급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차트 보면은 조금 희망적인 면도 있는데,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를 찍고 떨어질 때 이제 증시는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인플레이션도 피크를 찍고 내려오게 되면 바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예, PC 데이터는 사실 약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정도로 약간 내려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많은 인디케이터를 써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예, S&P 500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보시다시피 코로나 바닥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 가운데에 있다고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동 평균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면도 보고 장기적인 면도 보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면을 볼 때는 이동 평균을 좀 길게 써요. 그러니까 50, 100, 200 이런 이동 평균을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은 10, 20으로 8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21도 봤고 여러 가지 진짜 메트드가 많아요.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 20, 50, 100, 200을 한 번에 세팅해 놓을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예, 예, 일단 그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예, 예, 그리고 제일 차트 볼 때 중요한 게 저는 딱 세 개라고 생각해요. 거래량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추세선, 그러니까 저항선, 지지선 이런 것만 잘 사용을 하셔도 90% 그리고 캔들스틱 보는 방법. 빨간색은 미국은 내려가는 거고요. 초록색은 예, 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한국에서는 이게 좀 반대더라고요. 파란색이 그렇죠. 내려가는 거고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라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미국은 빨간색이 안 좋다는 뜻을 의미하고 초록색이 좋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 제가 최근에 에너지 유가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쓰는 툴이 메인리 2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차트만 볼 때는 거의 이제 트레이딩 뷰, 지금 사용하는 툴이거든요. 트레이딩 뷰라는 툴을 쓰고 조금 예. 차트도 보면서 펀더멘털도 보려면 이제 마켓스미트라는 툴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 대한 중요한 콘셉트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제가 엑선 모빌이라는 주식을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예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마켓 스미트라는 툴이 지금 조금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파란색 라인. 밑에 예. 네, 요게 RS 레이팅이라는 거고요. 예. Relative Strength Rating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지수 대비 주가가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보여주는 레이팅이에요. S&P 예. 500 대비. 예. 근데 작년 여기 보죠. 3월이랑 12월 보이시죠? 예. 여기서 엑선모빌 주가가 횡보하듯이 여기서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선 파란색이 좋은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 거래량이 쫙 들어오면서 캐릭터 체인지라 올라가네요. 그래요. 이거를 급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수 대비 확실히 힘을 보이는 게 딱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점이긴 한데 이런 RS 레이팅이랑 거래량이랑 주식이라는 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엑선모빌을 여기서도 보여드릴게요. 요 저항선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못 뚫었어요. 근데 일곱 번째 이렇게 뚫릴 때 굉장히 오랫동안 초록색 캔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졌고, 여기서 이제 그 흐름이 브레이크 되면서 힘을 보일 때 큰 손들이 뭘 보고 뭔가 알고 여기 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도 지금 주식이 47%나 올라간 상태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제 메서드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전쟁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이 확실히 있었던 상태잖아요. 물론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 섹터 로테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마켓 스미트의 이런 이 툴의 장점은 이 실적이 좀 보여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잘 나와 있죠. 근데 최근의 성장률이랑 지금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딱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RS 레이팅에 여기 캐릭터 체인지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런 거를 이제 셋 다 파악을 했을 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더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기술적인 분석이 좀 신기한 게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그 흐름 체인지랑 뭔가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주가가 한꺼번에 상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차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펀더멘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펀더멘털의 한계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실적을 보고 다음 실적을 예상하는 건데, 지금 실적은 또 3개월 뒤에 나오게 되고 펀더멘털이라는 인포메이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래깅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그 회사에 정확히 다니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는 이상 그 회사가 3개월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아무리 펀더멘털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도. 그래서 저도 이 실수를 많이 옛날에 했는데 지금 실적만으로 주식을 항상 분석할 때는 나중에 갑자기 실적이 안 나오고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주식을 투자하면서. 근데 그게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테크니컬로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지금 말고 지금도 분석해 드릴 텐데 여기 2018년 여기에서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걸 굉장히 좋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 예.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그려져요. 엔비디아는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이고 이런 흐름 안에서 움직였는데 예.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때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이미 나왔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분들이 상태가 안 좋고 인비디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분이 미리 나온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기적인 지지선 레벨이 예. 이렇게 끊어질 때 셀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도 성장주들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 걸로 설명을 해드리면 잠깐만요. 샤피파이. 거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엑소모빌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뭐였냐면 세 가지가 RS 레이팅이 이제 갑자기 이제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두 네네. 번째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두 개가 좋은 신호가 있었고 거기다 네.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세 가지가 다 적용되나요? 떨어질 때도? 지금 현재로 말씀해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죠? 방금 전에 그 예를 들어서 해주신 것도 괜찮아요. 예, 주가가 갑자기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그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저항선 밑으로 갑자기 떨어졌죠. 추세전 네. 밑으로. 그게 네네.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네네. RS 레이팅도 갑자기 떨어졌겠죠. 물론. 떨어지고 거래량은 어떻게 있었죠. 됐나요? 거래량도 보시면 예. 일정한 레벨이 이렇게 오히려 있을 때 주식이 잘 올라가요. 근데 예. 거래량이 커지면서 보이시죠? 거래량이 커지면서 하락하는 거는 제일 안 좋은 사인 중 하나예요. 어, 그리고 RS 레이팅으로 볼 때도 확실히 이거는 다른 주식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물론 2018년 이때 연준이 이때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을 이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애플이랑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기억해요. 스파이 그러니까 S&P 500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S&P 500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면요. RS 레이팅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한번 예. 가서 봐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때부터 기술적인 분석을 근데 더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RS 레이팅이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쫙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주가가 내려가서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실 수 있는데 음. 사실 지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RS 레이팅이 이렇게 이 레벨에서 이 레벨까지 굉장히 빨리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엑선 모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려갔잖아요. 여기서도 좀 내려가고. 근데 보시면 RS 레이팅이 그렇게 심하게 내려간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음. 같은 레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심하게 내려갔던 걸로 기억이 돼요. 지금 여기 뒤에서도 이 정도로 크게 보이면요. 물론 지금 스케일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것도 S&P 5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정도 내려갔는데 엔비디아는 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 게 보실 수 있죠. 더 많이. 이 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의 어프로치는요. 이 RS 레이팅을 조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펀더멘털은 물론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볼수록 더 좋긴 하죠. 근데 그 시간에 이 어프로치는 사실 이 매출 성장률이랑 EPS 성장률이랑 그리고 앞으로 예상하는 EPS 이거 세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 펀드 오너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 뜻이 이 주식이 지금 얼마나 많은 펀드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예.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펀드 숫자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 뜻은 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주식을 많은 분들이 이 펀드에 더 넣고 있다는 뜻이죠. 주가가 하락하고 예. 있어도. 그래서 줍줍하는 요거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음. 괜찮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아무튼 차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드린 것 같은데 제 어프로치는 좀 최대한 좋은 툴을 많이 사용해서 좋은 투자 확률을 최대한 높이자. 예, 투자 확률을 최대한 좋게 높이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최근에 지지선 레벨을 유지해 줬어요.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그렇죠? 여기서 어.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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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해주다가 예. 여기서도 이제 반등하려고 애템프트가 있는 게 보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레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레벨이 무너진 다음에 조정이 예. 이렇게 있었죠. 자, 근데 그러네요. 신기한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25%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하는 레벨도
정확히 보시면 25%였어요. 그건 왜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지탱해주는 레벨이 끊어지면은 예. 전에 상승한 만큼 하락할 수도 있다는 티어리가 있어요. 물론 항상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예. 이게 좀 신기하게 신기한 티어리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25% 하락하면 이게 저점 레벨일 수 있거나 단기적인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미주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주식 시장은요 80%가 자동화가 돼 있어요. 진짜로 아리커를 보시면요 기계들이 매수하고 셀하고 지금 AI가 지금 점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체가 지금 점점 더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기계들의 움직임을 배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탱해주는 레벨이 신기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컴퓨터라이즈드 프로그래밍 바잉 앤 셀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이제 사람이 다 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오히려 기술적 분석이 예전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분석의 한계점도 하나만 말씀해 드리고 싶으면요. 예. 예상치 못한 뉴스 변수는 당연히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 10% 월크포스 리덕션이 때문에.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거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으로 볼 때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악재가 뜨게 되면은 그 악재 때문에 리버설해서 다시 하락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흐름이 갑자기 끊겨버리니까요. 방금 전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마켓 스미스 맞죠? 네. 예, 이 마켓 스미스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예요. 좀 비싼 유료예요. 툴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역시 욕심 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툴의 제일 장점은 사실 스크리닝이에요. 스크리닝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음, 펀더멘털로도 스크리닝이 가능하고 테크니컬로도 예. 스크리닝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스크린 많이 한 거를 보실 수 있죠. 주식 예. 이게 뭔가 어떤 주식이 지금 실적을 잘 리포트하고 있는가, 어떤 주식이 지금 기술적으로 볼 때 잘 지탱해주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다 스크린 통해서 어떤 주식이 이번 쿼터에 그래도 펀드가 올라가고 있는가, 그런 거를 다 스크리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볼 때 마켓 스미트는 스크리닝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포인트가 마켓 스미트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주식이 4개 나왔는데 여기서도 데이터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켓 스미트라는 툴은 조금 더 성장주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 세일즈 체인지랑 EPS 체인지 요거를 조금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음. 더 많이 볼 수 있게 평균 세일즈까지 볼 수 있게 네, 스크리닝이 네, 가능한 툴입니다. 예. 네. 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돼 있어서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점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 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좀 공부를 좀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사용하면서 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차트를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김에 지금 현재 상황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실래요? 그래서 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뭐 S&P 500은 지금 베어마켓 들어갈랑 하면 반등하고 해서 꿋꿋이 좀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걸로 보이는지 기술적 분석을 통하면 아니면 앞으로 반등이 예상되는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